안녕하세요. 영역제의 공부 5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합기관 설계 원리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 설계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쪽도 독학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인베디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펌웨어 할 수 있는 능력도 길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인베디드 설계하고 3만 줄, 4만 줄 되는 것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관해서 그만큼 깊이 있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서 엔진 설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엔진을 분해 조립하고 엔진 보링을 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엔진을 만져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폐차장에서 엔진 부품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엔진을 재생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해서 와류는 엔진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전에 KGM 렉슨 스포츠 하이탑 영역제기로 엔진 성능 개선 실험을 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실험을 진행하신 분은 사천에 계신 기능검정원이신 이승경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수료증이 있습니다. 기능검정원 수료증 정서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국군 모범용사증입니다. 모범용사증 귀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예요. 있는 그대로 실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향 군인의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자, 실명 거론하고 평생을 살아온 명예를 걸고 실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소리 잘하십니다. 아닌 것 안 봅니다. 자,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인생을 걸고 실험을 하신 겁니다.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간 실험을 하면서 엔진 상태 변화를 실험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일 오늘입니다.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사진 촬영을 한 부분은 터보 임펠러 부위입니다. 임펠러 부위를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부엌칼을 숫돌에 잘 갈았을 때 그런 색깔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공되는 원리 알려드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KGM 차량 모두 공통으로 디젤 차량에서는 흡입구로 엔진 오일이 역류를 합니다. 브로바이 가스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터보 축이 흔들려서 패킹이 잘 되지 않아서 오일이 나옵니다. 그러한 오일들이 역류로 인한 역류 압력으로 흡입구로 튀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 차들은 에어클리너를 통과해서 넘쳐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역제기를 장착해두면 이러한 것이 없어집니다. 이 없어졌다는 증거 터보 임펠러 사진과 흡기호스 내부에 엔진 오일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이것은 실증 사진입니다. 자,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영역제기는 제트펌프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트펌프 원리는 액체에서도 사용하고 기체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류로 나오는 역류 압력을 그림과 같이 설명해 드리면 고압수 또는 압축 공기입니다. 역류는 압축 공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압력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흡입되는 공기를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역제기에 적용된 원리입니다. 제트펌프 원리 적용으로 임펠러가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나는 것입니다. 역류를 제트 기류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임펠러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왜 잘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만큼 엔진의 유체 흐름을 흡입구에서 연소실로 가는 공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엔진 압축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류 상당량이 나옵니다. 회전수가 느릴 때는 적은 양이지만 회전수가 빠를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 이것은 밀러 사이클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엔진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압축 행정에 역류가 상당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류는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터보를 통과하게 됩니다. 터보를 통과하는 방향은 터보 토출구에서 터보 흡입구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때 터보 케이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와류가 형성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터보 사진 보십시오. 토출구에서 흡입구로 거꾸로 흐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심한 와류가 빠른 속도로 강력한 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류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느냐예요. 지난번 강의에서 살펴보시면 흡입구 호스 아랫단에 와류를 형성한다 해서 이렇게 뚝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들어가는 공기를 와류를 일으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터보에서 나오는 역류로 인한 와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요.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류가 터보 임펠러 케이싱을 통과하면 흡입구에서는 강력한 와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와류는 엔진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와류 이꼴 엔진 성능 저하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역류 억제기는 서지 탱크 기능이 있고 레조레이터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역류를 억제하기 때문에 흡기호스 쪽에 엔진 오일이 역류되는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터보 리데나가 터졌다 하더라도 오일이 나오면 밀려 들어가지 에어클리너 쪽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해서 역류 억제기 내부에는 제트펌프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임펠러를 깔끔하게 가공한다. 때가 안 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지 탱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터보렉, 굼뜸 형상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을 시켜주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존 터보 엔진에서 200마력이라고 하면 200마력보다 훨씬 높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토크, 연소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연비 올라가겠죠.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것이 역류 억제기입니다. 자, 역류로 생성되는 와류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해서 역류로 생성되는 와류를 억제하는 기능도 발휘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을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결점을 역류 억제기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계 설거리를 전공하고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자동차,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외에 상용차, 수입 상용차, 화물차, 25톤 차량들 엄청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 테스트예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 경제운전에 관해서도 이론을 정립한 바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베디도 설계하고 또 프로그램도 설계해봤기 때문에 엔진에서 일어나는 상황, 복합적인 상황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전에 엔진을 분해 조립해봤다. 폐차장 부품을 가져와서
정상적인 엔진으로 살려봤다.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봤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엔진 안 뜯어보고 모릅니다. 책상머리에서 배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기술들을 응용해서 엔진 성능을 저하시키는 역류로 인한 와류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또 역류 압력을 역용해서 제트펌프 원리를 적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구를 설계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술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중요하죠. 그러면 시범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범 테스트는 내일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엔지니어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정이고 효과 검증입니다.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로 올바른 기술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시고 기존의 와류기, 자동차 메이커에서 설계한 허브구의 와류 형상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 엔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술을 공개하고 그리고 현장 검증, 많은 운전자들을 통해서 현장 검증을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